전자발찌도 스마트워치도 수차례에 걸친 경찰 신고도 소용이 없다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토킹 범죄를 기존 범죄의 패러다임과 동일하게 사후 조치로 계속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예요. 지난 14일에 남양주에서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범죄 피해 당하기 전에 경찰에 6번을 신고를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절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반복 신고를 했고 위치 추적 장치까지도 2번이나 발각됐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지금 아주 고위험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워치를 누른 다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현재 경찰의 어떤 인력과 예산으로 봤을 때도 뭐 누르자마자 예를 들면은 뭐 진짜 1, 2분에 도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할 그 정도의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6번이나 반복적인 신고가 있었고, 2번이나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한 위치 추적 장치가 발각됐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지금 범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은 관련법에 의해서 긴급 조치를 발동했었어야죠. 어떤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됐었다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무 조치까지 받았으면은 실무적으로는 그 다음 조치를 보통 3.25 조치라고 해가지고 위치 추적 장치를 사실 부착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일단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사후 대응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가 스토킹 범죄를 기존 범죄의 패러다임과 동일하게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경찰이 조치하는 사후 조치로 계속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킹 범죄는 아주 강력 범죄, 전조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심각한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예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냐 안 되냐는 그 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스토킹 성립될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겠죠.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송치되는 거고 또 기소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후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거에 대한 관점의 문제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말 그대로 지금 피해자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될 거잖아요. 이 사람이 처벌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이런 스토킹 범죄는 이런 사후 조치가 아니라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선제 대응, 선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입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혐의를 판단하기 전에 1차원적으로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의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봐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치들로 이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실무적으로 수사관님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수사관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입법이 너무 좀 소위 말하면 엉성하게 된 거 아니냐, 스토킹 신고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혐의를 판단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사실은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일선에 계신 수사관님들이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긴급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분리시키고 일단은 안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든지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적법한 수사를 통해서 또 적법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죠. 근데 이것이 너무 예를 들면은 어떤 처벌적인 관점에 이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참담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해서 피해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긴급 대응 매뉴얼로서 체계가 되고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일선에 계신 수사관님들도 그런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법적 조치들이라든지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